교수님들 은혜로 교무훈련 잘 나고 왔습니다. 간만에 쉬고 공부하고 여유로운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무 생활하면서 가장 열심히 난 훈련 중에 한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너무 적게 온 거예요. 그래서 빠지기만 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에는 근데 그게 참으로 재미있게 났습니다. 잠깐만요. 조문님을 있을까요? 안 계시죠? 어, 문득 내려가면서 가을 들녘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나락이 다 익어가고 있어요. 하늘은 푸르고 나락은 익어가는데 참으로 넓은 세상이다. 참 넓잖아요. 우리 대타님 걸어오셨네요.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생들은 이 넓은 세상을 참으로 좁게 산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아팠습니다. 그 한 달간을 그 나무 갈아냈는데 옆에서 밥 해주고 뭐 사다 주려면 사다 주고 복지관 일 갔다 와서 한 번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잇몸이 다 들고 있나더라고요. 해서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아프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살이 빠지더라고요. 정토님처럼 살이 빠지고 음식이 별로 안 땡겨. 입맛도 없어지고. 근데 봉사를 해야 하잖아요.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가잖아요. 물론 그걸 직접 갈아내는 교무님들이야 오직 하겠어요. 이 더위에. 이제 9월 다 했습니다. 나머지 일할 정도만 마무리 빠지는데 정리가 남아 있어요. 근데 문득 드는 게 사람들은 중생들은 왜 좁은 세상을 사느냐 이 넓은 세상을 놔두고 대종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때로는 진리 품에 맡기고 진리를 찾고 맡기고 내려놓으면은 더 넓은 세상이 열려지는데 제가 교무훈련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려놓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가는 일과 인연,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들은 때를 따라서 다 내려놔야 돼. 스티브 잡스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누나한테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일과 인연은 흘러간다. 스티브 잡스가 너무 냉정하게 해서 인연관계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을 했어요. 일과 인연은 지나간다. 그럼 뭐가 남느냐? 좋은 관계였는지 나쁜 관계였는지 그 일을 통한 관계가 남더라요. 관계가 남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내가 해놓은 일의 가치, 유산은 남는다. 유산. 이거 해놨잖아요. 벌써 여기 칠한 태가 나잖아요. 남잖아요. 유산은 남는다. 세 번째,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과 가치는 남는다. 우리는 어떤 일과 일을 할 때 제가 이 일과 일에 매몰되니까 다른 일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것만 보여요. 끝내야 되니까.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시작했잖아요. 끝을 내야 되는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좁고 불편하고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 내 그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갈아놓고 산다 이 얘기. 이 말씀을 대중사님이 하셨어요. 요 근래 들어서 문득 너무나 바삐 살아오다가 법신물 사은이시여 이렇게 불러보면은 문득 진리가 와서 이렇게 내 어머니처럼 또는 정말 나만을 생각해주는 진리의 어머니처럼 감싸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좋은 줄은 알았지만 요즘처럼 기도가 함께 한다는 생각은 요 근래 들어서 또 다른 기도의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노는 세상이었구나. 진리전에 맡기고, 물론 현실에서는 열심히 또 일해야죠. 열심히 심부름해야죠. 열심히 밥도 해야죠. 열심히 또 그분들 아픈 주인장이 옛날 속담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픈 주인이 10사람 일한다고. 10사람 일손을 한대. 왜? 아파도 보는 게 있거든. 아파도 넣어줄 때 손을 넣어주거든. 열심히 일은 해야 되겠지만, 아, 내가 정말로 그동안에 좁은 세상을 살았구나. 내 생각과 감정으로 열심히 갈아놓고 살았던 것들이 그렇게만 가면은 세상이 갈수록 좁아진다고 대종사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넓고 편하고 걱정 없는 삶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건데, 진리는 늘 여유에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생각과 감정으로 누군가에 가로놓고 산다는 얘기를 훈련을 오고 가면서 많이 느끼는 감상입니다. 그래서 정산공사께서는 이것을 음기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마음이 열리면은 모든 경계가 평온해. 근데 이때가 낙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요? 내 몸이 아프고 일과 인연이 터덕거릴 때, 터덕거리면 어떻게 돼요? 협소해집니다. 협소하면은 그때는 모든 경계가 나눠져요. 내 마음이 일단 좁아지고 내 몸이 안 좋아지면은 주변의 일과 인연이 나를 위협해요. 이것이 곧 오해의 길이다. 보락이 어디에 있느냐?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견지는 뭐예요?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있다는 얘기예요. 나들이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정산조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득 훈련원에 들어가면 부모님들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저도 여기 와서 막 내 교단, 내 삶의 문제 막 열심히 이렇게 뛰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단 방 안에서 모이면 늘 법다운 얘기만 할까요? 교단의 안 좋은 점도 얘기할까요? 얘기해요. 우리 박세훈 선배님은 얘기 안 해. 우리 다 거기 훈련 같이 들어왔는데 단장이 있었어. 단장. 부모님들끼리 모아놓은 임시 단장이. 박세훈 선배님 참 점잖해.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나이는 제가 훨씬 6살, 7살 많아도 배워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반찬이 너무 잘 나오니까 사드릴 건 없고 과자만 막 사서 좀 넣어드렸습니다. 예, 배워지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박세훈 선배님 이런 분들은 남의 얘기도 잘 안 듣기만 해주십니다. 내가 하다 보면 뭔가 교단의 불만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요. 교단을 얘기를 자꾸 하니까 모 부모가 교육부에 있는 교육부 차장인, 부장님 말고 차장인 부모가 저희 동기예요. 저희 형님 미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님 교단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교단이 따로, 자 우리들이 교단이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교단이 따로 있나요? 그럼 교단이 어떤 특정한 인물인가요? 따로 있어요? 교단이 따로 있고 누가 교단이냐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인타원님, 저 뒤에 용원 홍과 선배님, 저 우리가 교단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단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교단이라고 왜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있냐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시비를 가리려고 했더니 내가 교단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마찬가지라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토님이 제가 교단이었다는 얘기, 교단이고 사은이었다. 사은 진리가 어디 따로 오늘 기도하면서 사은님하고 불러야죠. 왜? 중생과 온갖 중생심으로 바삐 살아오다가 땀 흘리며 살아오다가 문득 진리님, 사은님 불러야 문득 사은님이 어려지니까요.
불러야죠, 기도 때는. 하지만 부름 이전에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 내가 교단이고 내가 사은이었다는 얘기. 다만 그 사은을 풀어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 어르신들이 그 사람 자기 인생 자기가 꾸고 자기 인생 자기가 풀어먹는다고 그래요. 자기 인생 자기가 꾼다는 얘기 아세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자기가 볶아가지고 일이 꼬일 때가 많아요. 내 신상을 볶는다는 얘기 안 들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볶고 내가 내 육신을 고독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내 신상을 볶고 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내 뭐라고 각자 생긴 대로 풀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 사는 여유한데 교단은 그대로인데 정토님은 정토님대로 풀어먹고 저 뒤에 오늘 이 가을바람 따라서 바람처럼 오신 우리 대목파님은 대타원님은 대타원님 인생을 풀어먹고 우리 회장님은 회장님의 인생을 풀어오셨고 용원이 형은 용원이 형님의 삶을 풀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풀어가요? 12이에 따라 옳고 그리고 각자가 옳고 그리고 각자에게 이해되고 해롭고 각자의 마음 먹은 대로 따라 각자의 삶을 풀어가더라. 어떻게 풀어가요? 여러분들의 디디고 있는 땅이 사안은 같은데 정투님이 디디고 있는 학교의 현실과 일과 인연들 회장님이 걸어온 일과 인연 땅이 달라. 땅은 그대로인데 각자 디디고 있는 땅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디디고 있는 땅은 현실이 달라서 그리고 뭐에 따라서 또 달리 풀어먹어요? 타고난 복과 운에 따라 달리 풀어. 저 사모님은 저렇게도 풀어먹는데 나는 왜 이리도 힘들었는가라고 빨리 풀어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대타원님 바깥 선생님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타님 바깥 선생님이 선생님이시잖아요. 하지만 학교 인생을 발을 디디고 풀어먹은 것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제가 동창 규모가 이제 벌써 고부가 나왔어요. 몇 살, 4살인가 어린데 저랑 고부 동기야. 제가 몇 년 쉬다 보니까 늦게 받았지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 규모 별로 내가 학교 다닐 때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근데 이 규모도 나름대로 인생을 겪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말만 좋게 한다고 그 사람 말 믿고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옛날에는 말 부한거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이고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잘 캐치해서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뭘 배우냐면 양면을 늘 삶은 양면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면. 양면을 양면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고단을 보려고 해도 대타원님을 보려고 해도 인타원님을 보려고 해도 양면을 봐야 돼요. 양면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입견이었어요. 내가 이 친구를 바라봤던 그동안에 바라봤던 선입견이 내려놔줘야 제대로 보인다. 이제서야 제대로 보인다. 야, 내가 너를 이제서야 제대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양면은 다른 말로 나와는 다른 삶을 보는 거예요. 정토님의 삶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제 삶이 사는 같지만 걸어가는 길이 좀 달라요. 정토님이 오늘 일 끝나고 돌아가는 삶과 제가 일 끝나고 정리하는 삶이 이제는 내가 내 앞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을 나에게 적용해야겠다. 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곳에서 한번 다른 삶도 좀 쳐다봐야겠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쳐다봐야겠다. 용원이 형님의 쳐다보고 있는 삶을 쳐다봐야겠다.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늘 양쪽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내 본의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삶의 양면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옳든 그러든, 나를 해롭게 했든 나를 기쁘게 했든,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그만의 사정과 입장이 그런, 그게 옳다 그러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연을 왔는데 한 부부가 저녁 때 나가, 오후까지 있어. 훈련 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사, 사정을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몸이 안 좋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훈련 부모들이 부담을 자주 못 비우니까 집을 못 가냐. 집이 멀어. 경상북도야. 전주가 고향인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만약에 가서 살펴보고 그 양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경무 훈련까지 와서 저녁에 사과에 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면을 보니까 그 아픈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옆에 앉았던 옆에 그 식판을, 중도 훈련하면 식판을 먹잖아요. 식판 먹으면 식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학교 식판이 밥 있고 국 있고 반찬 3개 나오잖아요. 식판을 이렇게 놓고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부터 먹어요? 밥, 국, 반찬, 김치 먹고 나중에 과일, 뭐 샐러드나 과일, 뭐 빵, 이것들을 먹잖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가 완전 중간대로 먹어요. 이 후배인데 내 속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특이하다. 이렇게 먹는 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이 규모가 교통사고를 났어. 그러면서 심하게 뇌를 다쳐가지고 이 순서를, 뇌에서 다치니까 순서를 까먹는, 먹긴 먹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먹었던 그 관습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먹으면서 앞에 당한 것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우는 많이 좋아졌대요. 그 뇌가 이제 다치다 보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도 전부 영산 사무소에서 농사를 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양면을 살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나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밥을 그렇게 모든 것을 거꾸로 먹고 식판도 오로 먹는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우리가 양면을 보면 뭐가 좋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은이고 내가 도단이다. 그러면은 양면을 본 순간 뭐가 달라지냐면, 다들 각자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인타원이면 인타원이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토님 정말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인타원님 그 손도 다 부러지고 자전거 그 와중에서 자전거도 못하고 지금 청소를 다니시지만, 대타원님 그 걸어오는 그 걸음걸음이 그 사람 나름에서 최선을 다해 하고 있고, 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그걸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양면을 열심히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야, 각기 다른 사람, 이 주어진 사원 현실에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만의 공부가 있었구나. 각기 다른 사원은 여여하지만 이 주어진 각자의 사원 현실을 열심히 다들 살아내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갈아듣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의 그릇 따라, 그 사람의 상황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훈련 때 봤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제가 남의 삶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삶 살기도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 그냥 인사네요. 선배들 선후배고 동기니까. 근데 이번에 훈련은 정말 귀를 열었어요. 제가. 열고 어떻게 했냐면
각기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눈으로 보자. 그들의 경험을 보자. 배우자. 그런 자세로 훈련에 임하니 정말 내가 우물하다 개구리. 전체를 보지 못하고 늘 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 경험들이 훈련에 대한 경험들이 생겨났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자리에 가면은 부모님들도 강연할까요? 안 할까요? 강연을 시켜요. 그럼 부모님 준비하고 평상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올라가면 될까요? 부모님들끼리 앞에 놓고 강연을 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정토님 한국무용 했지만 한국무용 똑같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한국무용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오면은 강연 때는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거든. 훈련까지 와서 공부해야 돼. 이번에는 성리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오늘 대산봉사님 기원문 결여가 어떤 거 오늘 읽었지요? 이 기원문 결여는 뭐냐? 대산종사님의 평생의 기도문이에요. 대산종사님은 이 기원문 결여로 종법사 되고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그 본문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려운 한자가 있어서 아마 호주에서는 주무님은 제대로 그냥 한자 말들이 많았지만 이게 3대 종법사님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기 기도문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일상원, 중도원, 시방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거 저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문이니까 읽었는데 각자 처소에서 성리를 풀어가라고 해서 저는 중도훈련원에 기도문을 갔는데 이 글씨가 간판으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럼 저걸 성리로 해석해서 한번 해볼까라고 성리 주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다 되니까 이거에 대한 성리를 연마해서 강연했던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풀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로 또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재는 갑니다. 그 아름다웠던 우리 인타님도 지금도 여전히 고아하고 아름다우시지만 여전히 때를 따라서 세월의 무게를 따라서 이른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월 금방 가더라고요. 정토님 벌써 정토님도 저하고 10살 터울이거든요. 정토님이 맞나요? 아니다. 정토님도 금세 또 50에 얹어요. 저도 금세 이제 50, 저는 55 딱 중반에 걸쳤습니다. 금방 60 걸쳐요. 그러니까 저 용원 선배님이 5년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도덕도덕 나무 걷기 시커멀 때 사진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코로나 때라서 찍은 사진. 그때 내 피부 용원 아침에 보여주면서 저랑 앞에서 찍었어요. 피부 앞에서. 근데 피부가 5년 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씻지도 않았는데도 지금은 씻고 뭘 발라도 안 좋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느냐. 금방 갑니다. 대통령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세월 참 빠르지 않았어요. 참 빠르게 금방 70 얻고 금방 78에서 우리 회장님 73인가요? 얼굴이 워낙 동안이시라. 근데 뿌듯한 또 금방 여전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를 살아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누가 표현을 달리 하더라고요. 훈련 갔다 오는데 현재를 길게 써라. 현재를 길게 써라는 얘기 들으죠. 내가 야 표현이 멋지다 그랬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오늘 버피가 긴 것 같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요. 제가 버피 그렇게 길게 보지 않아요. 짧고 간결하게 보는 스타일이라. 근데 지금 이 순간조차도 그게 기쁘든 슬프든
내 몸이 아프든 일과 인연이 괴롭든 수위처럼 찰나로 올라가거든. 이 현재를 길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 막 여행지 갔어. 여행지 갔는데 너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잖아. 여행지 갔는데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길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이면에 시간 똑같이 가. 저는 이 나무를 가르는 때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시간은 똑같이 가. 지금은 어떤 마음이 뭐냐면 그 고통, 그 땀, 숨도 부쉬는 그 시간도 내가 길게 가져가야 돼. 때로는 지나고 나면 그 시간마저도 너무나 찬란하게 아름답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재를 길게 쓰는 방법은 현재를 사는 방법인데 어떻게? 지금밖에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다만 뭐만 있다고 했어요? Now, now, 지금 이 순간 찰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현재를 길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을 훈련 중에 들었습니다. 자, 일상에 마음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마음의 원칙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마음 공부 원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어떤 공부가 있어야 하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당장 눈앞에서 뭐가 딱 떨어집니까? 세월이 갈수록 눈앞에 딱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막상 열어보면 어때요? 정토님도 이제 느끼고 하실 거예요. 막상 열어보면은 겉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고 일과 인연이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안에 일과 인연이 막 시커먼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 야, 한겨레 중학교 가서 내가 시간을 내서 가서 그들 학교 선생님들 마음이라도 다독여주고 막상 열어보면 그때 좋은 취지지만 그 안에는 막 복잡하던 인간관계, 일관계, 시간관계, 에너지관계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선뜻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공부의 대표적인 공부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다음날 아침에 뭐가 툭 떨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철저하게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왜? 진리한테 맡겨놓고 내일 안 주나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맡겨놓고 때를 따라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가 기다리는 공부. 그 다음에 비우는 공부 있잖아요. 비우고 내리는 공부. 뭐예요? 명상하고 연구라는 게 찰나지간의 연구라고 찰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게 비우고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원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예요? 물어보고 살펴보는 거. 물어보는 거. 그들의 삶을 물어보고 나와 다른 양면의 삶, 나와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입장을 살펴보고 이 공부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일상생활과 7조 8조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공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읽지요. 왜 잘 배우고 가르치냐고.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쉽고요. 오늘 제가 훈련에서 느꼈던 거 있잖아요. 양면을 둘러보고 살펴보는.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내려놓고 마지막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어보고 물어보고 살펴보는 공부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넓고 편한 세상은 진리에 맡기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다. 삶의 다양한 양면성을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비우는 공부가 그리고 기다리는 공부 그리고 물어보고 살피는 공부가 필요하다.
자, 현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련 갔다 오면서 이렇게 크게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나머지 공부했던 부분은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여러분들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